지금 이 순간 말 그대로 숨막히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XRP 시장에 뭔가 결정적인 변화의 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거든요. 고래들이 슬슬 물량을 잠그기 시작했고 테더 신용 등급은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비트코인 쪽에서도 매도 압력이 감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에이 설마 또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과거의 XRP가 정말 폭발적으로 움직였던 순간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면 항상 모두가 설마라고 말하던 그 타이밍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2.07달러 구간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XRP, 이게 마지막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붕괴 직전의 마지막 버티기일까요? 6억 4천만 달러가 넘게 들어온 ETF 자금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XRP가 시장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그 위치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은 2.07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불과 24시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6%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한 달만 놓고 봐도 대략 13% 정도는 아래로 미끄러진 상황이거든요.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아, 이거 진짜로 하락장이 다시 시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 하락장 재개다라고 콕 찍어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거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12월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가격 구간이 어디냐면요. 2.445달러에서 2.46달러 사이 구간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강력한 매물벽이 하나 딱 버티고 서 있어요. 이 구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구간을 분석해보면 이 가격대에 묶여있는 물량이 무려 약 17억 4,900만 개나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근방에서 XRP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2.45달러 근처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고점 언저리에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아, 드디어 본전이다 하면서 던지려는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매물대를 위로 말끔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계속 윗골이 맞으면서 위에서 얻어맞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시장에서 올해 12월 현실적인 목표 구간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자리는 어디냐? 대략 2.6달러 근처입니다. NONES라는 곳의 CEO 레이 유세프 역시 12월의 합리적인 목표선으로 2.6달러 근처를 언급한 바 있고요. 실제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2.459 구간만 깔끔하게 돌파해준다면 그 위로 2.62달 예순한 달러대까지 한 단계 점프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첫 번째 본격적인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좋은 쪽 그림만 그려주지는 않잖아요. 하락 시나리오도 당연히 같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12월에 한 차례 더 눌림을 깊게 준다? 그러면 XRP 혼자서만 그 하락 압력을 버텨내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자연스럽게 비슷한 흐름, 비슷한 궤적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경우 XRP가 2.119달러 아래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는 경고. 시나리오가 이미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요.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그 다음 방어선이 어디냐? 1.77달러 부근 지지가 다시 한번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석에서는 와이코프 패턴을 들이대면서 1.6달러대까지 한 번 더 눌리는 그림도 열어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저점을 한 번 더 갈아엎으면서 마지막 털기를 한 번 더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뒤 위쪽으로 돌파를 열어갈 것인지,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 결정을 기다리는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XRP 이번 사이클에서 진짜로 하락장은 끝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시즌 종료 신호가 완전히 안 나온 상태인가요? 이 질문을 두고 지금 시장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려는 거예요. 2018년 시즌 기억나시죠? 그때 XRP는 시즌 정점을 통과한 이후 252일 동안 무려 92%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살벌한 폭락장이었죠. 2021년 사이클에서도 고점 찍고 저점까지 가는 동안 대략 350일에 걸쳐 80%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두 번의 사이클을 합쳐놓고 보면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 대개 정점을 찍고 나서 약 1년 안에 8090%까지 밀려버리는 강한 형태의 대폭락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고점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은 약 360일 정도,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낙폭이 대략 2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거죠. 시간은 예전 시즌들만큼 충분히 흘렀는데 하락의 강도가 압도적으로 약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건 그냥 과거식 폭락장은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는 그림 같아. 이번 구간은 위쪽과 아래쪽이 어느 정도 잠겨있는 넓은 박스 안에서 진행되는 중장기 조정 국면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요. 이주봉 같은 장기 차트에서 XRP의 구조가 반복 패턴을 보인다는 주장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큰 상승이 한 차례 나온 뒤 비슷한 모양의 패턴이 두 번 겹쳐졌고,
그중 하나가 2021년 랠리였다는 시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피보나치 확장 비율로 봤을 때 대략 1.618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그 이후 오래 조정을 받은 흐름이었고 지금 위치는 딱 1.0 라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만약 다음 큰 상승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면 이번에는 확장 비율을 2.272, 심지어 3.3 같은 더 높은 레벨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구간은 이번 사이클 조정세의 대략 중간쯤에 와 있을 뿐이고 사이클 자체가 과거처럼 완전히 끝장난 상태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죠. 물론 언제나 그렇듯 반대편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와이코프 이론을 들고 오는 쪽에서는 큰 상승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은 눌림이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패닉을 싹 쓸어 담고 위로 폭발하는 구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1.6달러 부근이 한 번 더 짚어질 후보 가격대로 거론되기도 하고요. 1.6까지 밑으로 한 번 더 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야 본격적인 상승을 여는 버전이죠. 당연히 투자자 멘탈에는 아주 좋지 않은 레벨입니다. 1.6달러 구간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 실현 출구를 지나쳐 버린 분들에게는 여기서 손실을 더 버텨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극한 압박이 들어오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기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태도가 꽤 분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1.6까지 또 밀릴 수 있다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위쪽에서 새로운 고점을 보러 간다는 전제를 깔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이런 시장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마인드죠. 그래서 중간에 나오는 조정들은 그냥 추가 매집 기회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투자 심리 그리고 평정심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과거 사례들을 하나씩 복기해보면 어떤 장면이 반복되느냐면요. XRP 한 달러는 절대 못 넘는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강하게 박혀있을 때 다들 겨우 본전 근처인 한 달러 언저리에서 공포의 패닉 매도를 해버리고 그 뒤에 터진 폭등 장면은 결국 구경만 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반대로 XRP는 이제 끝났다. 영원히 안 오른다라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퍼졌을 때도 두려움에 못 이겨 털고 나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랠리에서 또 한 번 소외되는 패턴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왔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오를 거라고 정말 1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지금이라도 그냥 전량 매도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편이 논리적으로 더 일관성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더 내려가더라도 신경 쓸 일이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진짜로 몇 년 단위의 장기 강세를 믿는다면 중간중간 끼어있는 조정이나 급락을 볼 때마다 온몸이 들썩거려서 매번 손절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차분하게 저가 매집 타이밍으로 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투자자 본인 몫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아예 투자자들에게 불편한 숫자를 일부러 들이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1.6달러 같은 숫자를 공공연히 입 밖에 꺼내면서 그 정도 변동성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그릇이 아니면 이런 고위험 시장을 끝까지 완주하기는 애초에 쉽지 않다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손절과 재진입을 계속 반복하면서 시세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 큰 장기 랠리에서 나왔어야 할 수익률을 대부분 갈아넣게 된다는 거고 반대로 사이클 전체를 통으로 견디면서 보유 수량을 유지한 쪽이 오랜 시간으로 보면 승률이 더 높았던 사례가 많았다는 경험담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 진짜 판을 흔드는 변수는 뭐냐? 그게 바로 ETF와 기관 수요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판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 기준으로 보면 XRP ETF 쪽으로만 이미 6억 4천만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도 이제 막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평가가 많죠. 레이 유세프의 발언을 조금 가져와 보면 2025년 12월쯤이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결국 기관 자금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하는 본격적인 파도가 그 즈음에 나타날 거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XRP는 워낙 오래전부터 버티고 있던 장기 보유자 물량이 상당히 두터운 자산입니다. 최근에 단기로 들어온 매수 세력 말고 수년 동안 묶어놓고 있는 장기 홀더들이 많다는 거죠. 이 장기 보유자들이 여기저기서 꾸준히 매도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 들어오는 기관 수요가 이 매도 물량을 상쇄하고도 남아야만 비로소 강한 추세 상승이 진짜로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시장 밖으로 빠져나오는 물량을 받아내는 데에만 ETF 자금이 빨려 들어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XRP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결국 이겁니다. ETF 유입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힘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과 소매, 투자자의 매물까지 동시에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냐 아니냐. 이게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가로 12개의 XRP 현물 ETF가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돌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끝판왕급 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본색을 드러낸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 앞으로 더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만 결국 관건은 그 타이밍과 실제 유입 규모입니다. 가격 시나리오를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략 이렇게 보입니다. 위쪽으로는 2.459를 깔끔하게 돌파했을 때 2.62, 61달러 구간이 1차 목표, 그 이후에는 펀더멘털과 ETF 수요가 얼마나 시프트 되느냐에 따라 중기적으로 3달러 라운드 넘는 구간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여러 전망 자료들을 보면 2025년 평균 가격을 하단 3.08달러, 중간 추정값 3.51달러 정도로 보는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2030년대까지를 당겨서 보면 최고 약 10.54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는 수학적 모델 프로젝션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과 예측일 뿐 절대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아래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19 구간 이탈, 1.77 지지체 테스트,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1.6 같은 자리가 한 번 더 눌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위아래 양방향 모두 문이 열려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TF 얘기가 나온 김에 아예 공급 쇼크라는 극단 시나리오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일부 분석에서는 만약 XRP 현물 ETF와 기관 수요가 동시에 본격 하동되기 시작하면 중앙화 거래소 안에 남아있는 가용 물량이 17개월 안에 사실상 고갈에 가까운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상당히 과감한 가정의 모델도 돌아다니다 보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경로 예시는 이렇습니다. 한 개월에서 6개월 차에는 2.25달러 구간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위아래로 출렁이면서 가격을 재조정하는 단계, 712개월 사이에는 시장에서 이제 매도 여력이 얇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5달러에서 15달러 사이 구간으로 강하게 도약하는 단계, 1317개월 차에는 공급 쇼트가 정점으로 심화되면 20달러에서 50달러 구간을 찍거나 최대 두 자릿수 달러대 플러스 알파까지도 열어두는 극단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모델링한 팀들의 전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시장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XRP 재고가 ETF 뒤늦게 뛰어드는 기관 수요, 그리고 소매 매수까지 한꺼번에 받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의외로 짧은 기간 안에 닥칠지도 모른다는 발상인 거죠. 당연히 이런 시나리오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낙관적인 쪽 끝단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격적인 끝단 상상력이 현실 시장에서 그대로 펼쳐진 사례도 가끔 있었습니다. 2021년 밈코인 시즌 때 나왔던 오버슈팅 사례들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숫자들에만 혹해서 무리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진짜 위험입니다.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FOMO는 거의 자동으로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각자의 수량 비중 관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풀 매수로 몰빵했다가 만약 쇼트 시나리오로 흘러가 버리면 그대로 큰 철퇴를 맞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가격 움직임만 보지 말고 펀더멘털 측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리플은 피상장 회사고 내가 CEO를 맡고 있지만 XRP에는 CEO가 없다. 이 발언을 왜 굳이 강조해서 던졌을까요? 규제 환경 속에서 XRP는 리플이 뒤에서 온갖 걸 다 조작하는 중앙 집권 코인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겁니다. XRP 레저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돌아가는 체인이고 네트워크 레벨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준 거죠. 실제로 XRP 원장의 새로운 기능을 반영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제안이 올라오면 검증자들의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최종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리플이라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이콧했던 제안들 중에서도 검증자 컨센서스에 의해 그냥 통과돼 버린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XRP는 리플이 소유한 비밀 서버로 통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탈중앙화를 향한 전략이 적어도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이런 팩트 패턴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더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듣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